오늘 외래에 초등학교 3학년 외동 아들을 둔 엄마와 상담을 했습니다. 막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아이는 아닌데 친구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친구 관계에서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 막 나서서 하겠다고 하고,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게 되는데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자기가 차겠다고 고집 피우기도 하고, 그게 안 되면 막 친구들한테 화내고 소리치고 이런 아이인가 봐요.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긴 한데 또 양보도 하고 그러진 못하는 것 같아요. 특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친구들과 좀 투닥투닥거리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엄마가 좀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ADHD는 아니기 때문에 약은 안 먹이고 있어요. 잘한 것 같아요. 약을 안 먹인 거는. 이 아이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친구들하고 그런 감정 조절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, 좀 사소한 트러블이 있겠죠. 그럴 때마다 학교나 학원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게 되면 엄마는 늘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하고 사과한대요. 그래서 엄마 말이 자기는 죄송합니다를 그냥 입에 달고 산대요. 근데 입으로만 죄송하겠어요. 마음속 깊이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죄책감 느끼고 그러면서 또 아이한테 또 단속하려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겠죠. 그러면 또 아이랑 엄마랑 관계는 더 안 좋아지게 되고 악순환이죠. 엄마는 또 야단치고 화내니까 죄책감 느끼고. 근데 특히 이 엄마가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. 배려심도 많고 착한 분입니다. 자기 삶에서 남에게 민폐 끼치는 걸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. 그게 이 엄마의 삶의 가치예요. 자기는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해본 적도 없고, 싫은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,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죠. 그것이 몸에 밴 분인데, 내 아이가 여기저기 민폐 끼치고 자꾸 트러블 일으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엄마인데, 선하게 살아온 엄마,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내 아이.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? 그러니까 엄마가 늘 죄송한 거죠. 어쩌면 좋을까요?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?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. 그 이미지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. 그냥 원이에요. 이렇게 설명을 했죠. 어머님의 삶은 이렇습니다. 반듯하고 깔끔합니다. 남 배려하고 불편하게 안 하고 이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.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살아오셨죠.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. 약간 이렇게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고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. 약간 울퉁불퉁 모던하고 삐뚤빼뚤하게 그렸죠. 어머님의 삶이 이렇게 일도씩 일도씩 바뀌셔야 됩니다. 마음이 좀 바뀌셔야 됩니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어머님의 삶에 약간의 울퉁불퉁과 삐뚤빼뚤이 필요합니다. 이것을 견딜 수가 있어야 합니다. 이것도 또 하나의 건강한 삶의 한 패턴이다. 이렇게 마음을 좀 넓게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. 어머님은 남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것을 견디질 못하시죠. 좋은 삶입니다. 그건 당연히 선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. 하지만 한번 볼까요? 내 아이가 뭐가 문제인가요? 내 아이가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나요? 내 아이가 친구들의 돈을 뺐나요? 친구를 때리나요? 친구에게 아주 나쁜 짓을 하나요? 그게 아니잖아요. 약간의 문제는 일으키지만 자연스러운 행동의 하나라고 받아주시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. 내 아이도 아이의 행동을 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, 또 거꾸로 딴 아이들은 내 아이를 통해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지만,
그 정반합적인 그런 관계들이 아이들의 사회활동, 세상살이의 하나인 거예요. 그냥 내 아이는 내 아이 수준에 맞춰서 그 친구들과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 속에서 아이는 욕심도 내고 좌절도 겪고 트러블도 생기고 친구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아이의 경험이에요. 그렇게 좀 넓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. 아이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. 자,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훈육은 해야죠.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훈육해야죠. 어머님 열심히 훈육하시잖아요. 그 훈육이 너무 과하게 되면 이제 죄송스럽고 걱정되니까 과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랑 관계 나빠지고 아이는 더 위축되고 주눅들고 그런다고 행동은 변화되지 않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. 잘못하면 엄마 잠재의식 속에서 내 아이는 문제야. 이 엄마는 죄인. 이런 말도 안 되는 컨셉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 삐뚤빼뚤의 그림을 그려드린 겁니다. 이 정도는 세상살이 하면서 그럴 수 있는 정도다. 그런 게 세상살이다. 내 아이도 내 아이 수준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. 또 아이들 세상에는 그럴 수 있다. 내 아이 때문에 내가 약간의 소리를 듣고 내 아이가 딴 친구들한테 소리를 듣고 그럴 수 있다. 그것이 세상이다.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시고 내공을 쌓으셔야지 돼요. 엄마가 내공을 쌓으셔야 됩니다. 그런데 이런 마음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. 내 가치관이 이렇게 동그랗게 살아왔으니까요. 하지만 1도의 법칙이 필요합니다. 1도씩 변화해야 합니다. 너무 죄송한 마음에 빠지지 말고 알맞을 정도로 살짝 미안해하고 다시 툴툴 털고 나오셔야 합니다.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잘못하면 엄마 잠재의식 속에서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. 그러면서 원망과 화가 저 밑바닥에 자리 잡는 거예요. 그러니까 툭 하면 그 화가 쏟아져 나오고 아이 야단치고 그리고 또 다시 죄책감에 빠지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. 만약에 아이가 엄마가 이러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겠어요?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엄마를 죄인으로 만드는 아이가 됐다? 말이 안 되잖아요. 우리 아이는 그럴 수 있는 아이입니다. 지금은 이런 모습일지라도 더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눈치도 생기고 배려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. 내 아이 괜찮은 아이입니다. 죄송한 아이 아닙니다. 엄마를 죄송하게 만드는 아이 아닙니다. 이렇게 생각하세요. 내 아이의 수준이 지금은 남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수준이긴 해. 그럴 수 있어. 그래도 내 아이는 더 성장할 거야. 아이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훈육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할 거야.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. 내 아이 때문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뼛속까지 안고 사는 그런 엄마는 되지 말자. 내 아이는 죄송한 아이가 아니다. 이 엄마도 죄송한 엄마 아니다. 죄송합니다를 미안합니다로 바꾸고 빨리 도리도리하고 빠져나오세요. 그게 현명한 엄마고 지혜로운 엄마입니다. 깔끔하고 정돈되고 한 소리도 안 듣는 그런 삶은 없어요. 세상은 이렇게 정돈되고 안정되게 살 수만은 없습니다. 엄마의 정돈되고 깔끔한 삶 속에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아이의 조금의 울퉁불퉁 삐뚤빼뚤의 삶이 엄마의 삶을 다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. 엄마의 삶을 아이의 삶처럼 약간 삐뚤빼뚤하게 오히려 만드셔야 됩니다.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. 그래야 엄마도 편하고
엄마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하고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이는 괜찮습니다. 그리고 엄마도 괜찮습니다. 삐뚤빼뚤 울퉁불퉁 조금씩 그래도 괜찮습니다. 다 그렇게 삽니다. 그게 인생입니다. 그건 지금 아이의 수준입니다. 오히려 엄마가 1도씩 1도씩 성장해야 아이도 그 넓은 엄마 품에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다 얘기 드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상담이 끝나고 엄마가 제가 그려준 이 그림을 가져가도 되냐고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. 응원합니다.